이수감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3장 과학으로 보는 세상 7. 0과 1로 만든 기술 디지털 디지털이라는 말이 사용된 지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인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정도는 확실한데 말이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없이는 이제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이미 디지털 세상이 되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말은 디지트에서 나온 말로 숫자의 자릿수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릿수의 최소 단위인 한 자리 숫자,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컴퓨터는 0과 1로만 구성된 숫자 체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자기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십진법이 아닌 이진법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 이진법의 세상, 즉 디지털의 세계를 발명해낸 것은 꽤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현대를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단순한 물품의 가격 정보라든가 유명 맛집 정보를 뛰어넘어 인류가 만들어내는 생산물 중 자료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자료화하여 정리해 놓은 것을 콘텐츠라고 부르고 이를 주고받는 것을 통신이라고 합니다. 콘텐츠 전송에는 전달 매체가 필요하겠죠? 이것이 미디어 매체 혹은 매개체입니다. 미디어라고 하면 신문, 방송, 뉴스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는 좀 더 본질적이고 근간을 이루는 매개체를 생각해 봅시다. 정보 매개체의 발전. 체코 출신의 미디어 철학자 빌렘 플루세르는 미디어의 변화 단계를 차원의 개념에 대응시켰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문자 언어가 없어서 신에게 복을 빌거나 후대에게 메시지를 남길 때 조각물을 이용했습니다. 3차원적이고 시간적으로 고정된 형태의 조각물을 매개체로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한 것입니다.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먼 거리로 보내기도 힘듭니다. 그러다가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2차원의 매개체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자 언어의 발명은 참으로 획기적입니다. 2차원의 그림에서 한 차원 더 낮아져서 1차원의 선들을 사용하여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별 문자 하나하나의 뜻은 희박해지고 연결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영어의 D나 P, 한글의 지읒이나 시옷 등 각각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어를 만들었을 때만 의미가 생기죠. 그림이나 조각의 경우는 그것 자체로 의미가 고정되어 있어 언어처럼 재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디지털 세상의 출현은 필연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문자가 1차원의 정보 매체라면 그 다음은 0차원입니다. 기하학적으로는 점이죠. 점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는 점이 있다와 없다 두 가지입니다. 즉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의 세상이죠. 점의 개수를 늘려서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조합을 통해 숫자를 저장하고 계산하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문자의 이진법 숫자를 할당하여 문자를 저장,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특징 중 하나는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정보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진법의 0과 1은 컴퓨터 속에서는 전류의 끊어짐과 흐름 두 가지로 명확히 구별됩니다. 통신에서도 신호가 있다와 없다로 양분되기 때문에 오류가 적습니다. 이는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를 생각해보면 쉽게 구별됩니다. 아날로그 시절에는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방송 신호를 잡곤 했습니다. 안테나 방향에 따라 잘 나오기도 하고 노이즈 섞인 화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디지털 TV에서는 방송이 깨끗하게 나오거나 전혀 안 나오거나 두 가지 상황만 가능합니다. 아날로그 TV는 그 두 가지 상황의 중간 단계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디지털에서는 통신이 성공하면 송신된 신호를 수신부에서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무선 통신이라면 완벽한 재현이 더 어렵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영상이나 소리 등의 물리적 정보가 양자화를 거쳐 수치화된다는 점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한 특징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촬영을 생각해 봅시다. 디지털 영상은 픽셀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점으로 구성됩니다. 각 점은 색깔을 나타내는 값을 가지는데 이 값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검은색과 하얀색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의 회색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영상에서는 이 중간 단계를 유한계로 정해 놓았습니다. 디지털 영상의 장점은 색깔 종류의 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저장과 전송 시에 변형이 없다는 점입니다. 유한계의 단계라고는 하지만 요즘 사용되는 디지털 영상의 색깔 수는 무려 1600만 개가 넘기 때문에 눈으로 구별 가능한 개수를 넘습니다. 예전에는 전화통화도 아날로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변형되고 목소리 이외의 음악이나 복잡한 소리는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전화 시스템을 모두 디지털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도 전화통화 소리는 깨끗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통신업체가 디지털 통화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매우 깨끗하고 선명한 통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그릇은 디지털이라는 매우 단순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주는 효율 덕분에 오히려 우리는 더 높은 차원, 즉 2차원이나 3차원의 정보를 더 많이,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세기 대부분을 우리는 문자를 통해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라고 교육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과거에 비해 훨씬 쉬워졌습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길 정도로 누구나 영상을 만들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보 매개체의 차원이 계속 낮아졌다는 점은 철학에서 말하는 환원주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환원주의는 복잡하고 높은 단계의 사상이나 개념을 하위 단계의 요소로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분석하고 해석하기 어려울 때 그 구성 요소를 따로따로 들여다보면 전체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학자들은 환원주의에 따라 더 근본적인 물질의 구성 요소를 찾으려 노력했고 결국 기본 단위인 원자까지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환원주의의 반대편에 전일주의가 있습니다. 비록 전체가 부분적인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부분의 성질이 전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의미가 따로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이 또한 과학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수소와 산소는 상온에서 기체이지만 둘이 합쳐져서 액체인 물이 되고 물에서는 더 이상 산소와 수소의 성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디지털이라는 단위를 이용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세계가 열릴까? 2019년 여름 울산과학기술원의 김경록 교수 연구팀이 삼진법 반도체를 개발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존 반도체는 0과 1 두 개의 상태를 다루는 데 탁월했고 이것이 디지털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구조가 미세화되고 집적도는 계속 증가하면서 전자의 흐름이 예상과 달라져 누설 전류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록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삼진법 반도체는 이 누설 전류를 피하거나 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반도체가 세 가지 상태를 능동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0과 1 이외의 하나의 상태를 추가로 다룰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열이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과 손잡고 개발에 성공한 이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 공정과 재료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새로운 설비를 다시 만들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쌓은 공정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삼진법 반도체가 기존의 이진법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모든 논리 회로를 새로 구성해야 하고 또한 기존의 디지털 시스템에 비해서 얼마나 확실한 이점이 있는지 검증되어야 하겠죠. 기술의 발전이 때로는 이렇게 전자 소자 개발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니 삼진법 반도체의 미래가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